내인성 노화와 광노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리적인 노화, 이게 다른 말로 내인성 노화라고 하고요. 이 광노화에 의한 피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보았을 텐데요. 생리적인 노화, 이게 내인성 노화라고 했고요. 광노화 피부, 진피층부터 모세혈관, 교원섬유학, 탄력섬유, 표피 전체층, 각질층,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노사이트, 랑게르한스 세포, 표피에서 진피 경계부가 얇아지는지 두꺼워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얇아짐 또는 두꺼워짐 중에 하나만 체크를 하면 되고요. 내인성 노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리적인 노화 피부에서 진피층이 노화가 되면 얇아질까요? 두꺼워질까요? 네, 얇아집니다. 모세혈관은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리적인 노화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원섬유와 탄력섬유, 탄력섬유 조직에 정상적인 증식을 할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증식을 할까요? 이거는 탄력섬유 조직의 정상적인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표피 전체층, 표피의 전체층이 얇아질까요? 아니면 두꺼워질까요? 아무래도 얇아집니다. 각질층은 얇아질까요? 두꺼워질까요? 각질층의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라티노사이트의 경우는 정상적인 세포로 크기가 균일할까요? 아니면 세포의 이형화가 발생할까요? 생리적인 노화, 내인성 노화의 경우는 정상적인 세포로 크기가 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멜라노사이트의 경우는 세포수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바로 세포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랑게르한스 세포의 경우 세포수가 약간 혹은 명백히 감소는 하는데 약간 감소하는지 아니면 명백히 감소하는지 혹은 정상 세포인지 아니면 다양한 모양의 세포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랑게르한스 세포의 경우 세포수는 약간 감소가 되고요. 세포는 정상 세포입니다. 그리고 표피와 진피 경계부를 보면 편평화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지 살펴보았는데요. 표피와 진피 경계부는 편평화입니다. 그리고 광노화 피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색깔을 좀 바꿔서 진피층의 광노화는 생리적일 때는 얇아지고 광노화는 두꺼워집니다. 생리적인 노화는 우리가 내인성 노화라고도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노화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많이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내가 노화가 빨리 촉진되는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생리적과 광노화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생리적 노화는 없어요. 하지만 광노화 피부는 확장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교환섬유와 탄력섬유 조직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한다. 그 다음에 표피 전체층이 얇아지지 않고 두꺼워집니다. 각질층은 생리적 노화 때는 일부가 좀 두꺼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광노화 같은 경우는 일부가 아니고 다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케라티노사이트의 경우는 생리적일 때는 정상적 세포로 크기가 균일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세포의 이형화가 되는 게 광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광노화 피부의 경우는. 그 다음에 멜라노사이트의 경우는 세포수는 감소하고 광노화의 경우는 세포수 증가합니다. 그리고 랑게르한스 세포는 세포수가 약간 감소하는 게 아니고 명백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정상세포가 아니고 다양한 모양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피와 진피 경계부가 편평하지 않고요.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리적인 노화와 광노화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 외울 필요 없이 하나만 알고 있으면 광노화는 반대다 라는 거를 또 생각하면 되겠죠. 내인성 노화와 광노화
이번에는 조직학적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내인성부터 하겠습니다. 내인성 노화는 건조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당연히 건조함이 증가하죠. 그럼 주름의 경우도 증가합니다. 늘어짐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랑게르한스 세포의 수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멜라닌 형성 세포의 수 역시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각질 세포 경우는 증가하게 되고요. 각질층, 그러니까 두께를 의미하는데 이 두께 같은 경우는 증가 또는 감소 두 개 다 해당이 되고요. 표피의 두께는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피의 두께, 진피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해요. 교원 섬유는 감소하고요. 탄력 섬유는 증가합니다. 진피 기질을 살펴봤더니 감소하고요. 혈관도 감소합니다. 비만세포 수도 감소를 해요. 그러면 광노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건조한 거 역시 증가하고요. 주름도 증가하고 늘어짐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랑게르한스 세포 수 역시도 동일하게 감소를 하고요. 멜라닌 형사 세포 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각질 세포는 증가하게 되고요. 각질층의 두께 역시도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표피는 증가하게 되고요. 진피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원 섬유도 증가하게 되고요. 탄력 섬유도 증가합니다. 진피의 기질도 증가하게 되고요. 혈관이 확장돼요. 증가되죠. 비만세포 수는 늘어나요. 그래서 증가하게 됩니다.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이거는 조직학적 비교였습니다. 네, 다음은 피부 장애에서 원발진과 다음 뒤에 나올 속발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게 뭔지 혹시 맞추셨나요? 네,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피부 표면에 윤기나 함몰이 없고 피부 색깔 변화만 있고 크기나 형태가 다양하다. 이거는 반점입니다. 반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형이거나 아니면 타원형으로 경계가 명확하다든지 아니면 주변으로 갈수록 색이 차차 흐려지는 특징이 있어요. 가끔 융기하는 반점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종성 반점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쫙 있고요. 주근깨라든지 아니면 기미, 우리 아는 자반, 노화 반점, 오타 모반, 백반, 그리고 몽고 반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다 이 반점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피부 표면에서 약간 윤기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주변 피부보다는 약간 붉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뭔지 찾으셨나요? 두 번째는 구진입니다. 구진의 경우는 약간 두드러기라든지 혹은 알레르기 증상이 좀 일어나고요. 기계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드름 초기 증상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요. 표피에 형성되면서 흔적이 없이 보여지지 않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모세혈관 충혈에 의해서 붉은 얼룩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는 건데 혹시 이거 뭔지 찾으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반입니다. 홍반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국부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상태로 인해서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라든지 혹은 주걱 같은 거 있죠? 그걸로 가볍게 누르면은 붉은색은 사라져요. 하지만 다시 생겨나는 것이 충혈에 의해서 야기된 모든 피부 반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피부 부위에 고름이나 농이 차 있는 거, 이거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여드름이나 염증을 동반했다. 이게 뭘까요? 네, 이거는 농포입니다. 농포 같은 경우는 이제 진피나 피하 조직에 나타내는 농양이라는 거하고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농포의 수명은 길까요? 짧을까요? 네, 짧아요. 그래서 흔히 터질까요? 금방 터지지 않을까요?
금방 터지지 않는 채로 말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외부에서 절개를 해서 이런 부분을 내용물이 절개를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피가 형성이 되고 상처와 흔적 없이 그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농포가 장기화되고 화농 현상이 전부 진피 조직까지 침투가 되면은 농양이 형성되면서 완치 후에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될 거는 반점, 부진, 풍반, 농포.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원발진 가보겠습니다. 자, 크기가 다양하고 편평한 융기로 국소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이거 혹시 뭔지 찾으셨나요, 여러분? 네, 이거는 팽진입니다. 팽진이라는 거는 크기가 다양해요. 그래서 부종성 발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두드러기나 혹은 모기 이런 곤충에 물렸을 때 혹은 뭐 주사를 맞은 이후에 등에도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시간 내에는 없어질 수 있어요. 흔적 없이. 그래서 일시성을 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상에서 적색 혹은 청적색 내지는 창백하게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표피 안에 혈청이나 림프액이 고이는 거에 나오지 못하고 직경 1cm 미만으로 피부 용기물이다. 이거 혹시 뭔지 아셨나요? 이거는 소스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경 1cm 미만이 소스포고요. 1cm 이상은 혹시 뭘까요? 이게 소니까 대스포라고도 하지요. 그렇게 소스포와 대스포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소스포는요, 수명이 좀 짧아요. 짧아서 내용물이 인체로 흡수되거나 아니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파괴가 된다든지 괴사가 돼요. 보통의 경우는 스스로 없어지게 되면서 흔적이 치유가 되지만 대스포가 혹시 표피아에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궤양이라든지 혹은 반응 이런 흔적을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진과 같은 형태래요. 그렇지만 구진보다는 크기가 깊게 존재한다. 보이시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할까요? 혹시 좀 찾으셨나요? 네, 이거는 결절입니다. 그래서 구진과 종양 사이의 중간 형태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원형이나 타원형의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속성이 좀 이어지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요. 진피, 우리가 표피까지가 아니고요. 진피,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까지 더 깊게 침범할 수 있는 게 이 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액체나 방부형 물질이 표피, 진피, 피하 지방까지 침범을 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 피부 표면에 융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상태가 제일 심각한 건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낭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발진 말고 속발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혈청과 혈액이 피부 표면에서 딱딱하게 건조된 덩어리,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혹시 찾으셨나요? 이거는 가피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표피만 떨어져 나갔대요. 피부 겉에만 떨어져 나간 피부의 손실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피만 살짝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흔적 없이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죽은 표피. 자, 표피가 죽었어요. 표피세포가 비듬이나 가루 모양의 덩어리로 떨어져 나갔대요. 이렇게 비듬이나 가루 모양의 지금 덩어리가 되어 있죠.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건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인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하다든지 아니면 습한 죽은 각질 세포의 낙설과 같은
층상 조각으로 정상적인 각화 과정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질층의 국소적인 증가가 원인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상처가 치유되면서 진피의 교원질이 과다 생성이 되었대요. 그래서 흉터가 깊고 굵고 크게 표면 위로 융기한 흔적을 보이는 거. 이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많이 이거 많이 경험해 보신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우리 귀 피어싱에 관련해서 많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켈로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귀를 뚫은 후에 계속 염증이 생겨서 치료를 했다. 그런데 5개월 전부터 피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가려움증이 많이 생겨요 라고 많이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원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스테로이드 주입을 하고 압박 치료를 하면서 이 켈로이드성이거든요. 이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기타 피부 장애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원발진, 속발진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원발진은 거의 다 배웠지만 속발진에서 뭐 찰상이라든지 균열, 뭐 궤양, 위축, 반흔, 태선화 이런 부분은 자세히 배우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그런 뭐 태선화만 적어도 어떤 게 태선화를 가리키는지 사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참고하면서 어떠한 지식을 좀 더 생성해 나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피부 그 외에 어떤 장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피부가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끓고 문지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이 가려움증.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소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피부염이라든지 알레르기, 내부 질환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눈 주위에 잘 발생하고요. 모래알 크기의 작은 황백색 낭포이다. 이건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아요. 이건 비립종이죠. 그래서 눈 주위에 잘 발생하고 간혹 가다가 뺨이나 이마에도 발생하는 모래알 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방의 신진대사 저조가 근본 원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모공 입구의 표피 바로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흔히 우리가 물사마귀라고 불린다. 그래서 표피에서 약간 솟아오른 황색 혹은 분홍색의 반투명성의 이제 구진인데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관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한관종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뭐 되게 많아요. 피부 장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책 같은 거 살펴보면 충분히 나올 거고, 저희가 지금 준비한 과제는 여기까지. 다 푸시고 이거를 다 적어주시고, 혹시 요약 정리한 게 있으면 요약 정리 사진 찍거나 아니면 캡처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